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풀이 제50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희망상사입니다.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 열고요. 희망상사 개인기업 맞습니다. 오른쪽에 입력된 사항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표자도 틀렸네요. 대표자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개업 연월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맞네요. 업태 종목 맞습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 종로 맞네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두 가지 수정해 봅시다. 사업자 등록번호 101 23 33346 자 입력했고요. 대표자명은 박지수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고요. 문제 2번 희망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다. 오류수정 수정하라. 전기분 재무상태표 엽니다. 열어서 뭐가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자, 현금, 당좌예금 틀렸네요. 당좌예금 수정해야 되겠다.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자, 현금, 당좌예금 틀렸었고, 보통예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으니까 추가 설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 대여금, 촬영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임차보증금. 자, 틀린 내용은 나머지는 없는 것 같네요. 봅시다. 당좌 예금 금액을 51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8만 5천 원을 추가로 입력합시다. F2 키 누르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 8만 5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합계 903520000 우리 제시된 재무제표와 똑같다는 거죠. 재무상태표와 똑같다. 903520000 그리고 대변 쪽 봅시다. 대변 쪽 조금만 더 당길게요. 외상 매입금 1160만원, 지급어음 980만원, 미지급금 260만원, 단기 차입금 1600만원, 자본금 5035만 2천원. 자, 맞습니다. 그러면 대변합계 9035200 맞네요. 그러면 대차 차액 없다. 그러면 맞게 입력됐나 보다 확인하고 종료 버튼 누릅니다. 자, 문제 3번 갑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1번. 자, 희망상사는 중앙상의 창고 일부에 대해서 1년분 임차료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당좌 자산의 다음 사항을 추가 설정하시오. 자, 지금 뭡니까? 그 계정과목 코드를 제시했죠.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신규로 등록하라는 말입니다. 봅시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볼까요? 여기서 몇 번? 144번이라고요. 자, 커서 여기 놓고 144번 입력해 봅시다. 지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이거를 어떻게 선급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면서 하나 추가 설정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이 안 되니까 오른쪽에 입력하면 왼쪽으로 다 반영됩니다. 그럼 여기 입력해 보자고요. 봅시다. 계정 과목 이름은 선급 임차료래요. 선급 임차료. 자, 그리고 구분 성격은 뭡니까? 일반으로 하라고 그러네요. 일반, 그럼 1반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적요 하나 넣어 달래요. 현금 적요에 여기 1번 해서 뭘로? 기간 미경과 임차료 계상, 이렇게 입력해 달랍니다. 자, 입력했으면 완료.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 자, 두 번째 희망상사는
거래처의 명절 선물을 위해 LG상해로부터 계속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이런 거래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니까 접대비 계정 과목에 대체적요 3번을 하나 추가 입력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열고요. 여기서 왼쪽에서 판매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판매 관리비가 쭉 나열되죠. 이 중에서 접대비를 찾습니다. 접대비 찾읍시다. 접대비 여기 있습니다. 접대비 찾았습니다. 여기서 대체적요에서 3번을 추가 등록해 달래요. 그러면 대체적요 이렇게 돼 있는데 2, 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2, 4 사이에 3을 하나 끼워 넣고 싶은가 봐. 입력은 맨 밑에 입력해 놓으면 배열은 나중에 자동으로 되니까 여기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3번 하고요. 제목은 이름은 뭐라고요? 내용은 뭐라고? 3번에서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거래처 여기다가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요. 그러면 입력 완료. 자, 확인해 볼까요? 위에 3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 마쳤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 닫아 주시고,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일반 전표 입력 뭐가 출제됐는지 볼까요? 9월 1일. 자, 매장 신축용 토지를 2천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토지 구입 거래가 나왔네요. 토지 구입 거래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취득세가 나왔겠죠. 취득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로 가산하라. 그리고 잔액은 나중에 줄게.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외상 매입금 아니고 미지급금을 처리하라고요. 자, 이 포인트 나왔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뭐가 나왔습니까?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많이 지문이 제시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뭘로?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 조금 특이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압 수표를 주면 뭘로? 그냥 현금을 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기압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란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고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죠. 다만 지문만 특이하게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지문하기 조금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어쨌든 확인했다는 겁니다. 키포인트. 자, 9월 1일 분기해 봅시다. 9월 1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500만 원은 현금. 500만 원은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이니까 나머지 1,500만 원은 미지급금. 대변 미지급금 한국개발에 대한 1,500만 원. 그리고 취득세는 뭘로 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여기 현금을 500만 원에서 다시 바로 플러스하면 되겠다. 그죠? 530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5300000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러면 대변의 합계가 차변으로 토지니까 3번 유형자산 토지라는 계정으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거죠. 합계 금액인 2030000이 토지로 기록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1번 완료. 2번 9월 21일 태평상사의 8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 전부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보통예금으로 상환했다는 겁니다. 조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8월 말 현재 태평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면 바로 분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회해 봅시다. 거래처 원장으로 조회하면 되겠네요. 태평상사랑 거래처를 지금 제시해 줬으니까 거래처 원장 언제 말 8월 말 현재로 검색해야 되네.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F2키 누르고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는 전부 다 그냥 열어봅시다. 열어서 태평상사에 대한 거 보면 되지 뭐. 태평상사에 대한 잔액이 얼마입니까? 아, 200만 원 있구나. 8월 말 현재.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주면 되는 거죠. 9월 21일 일반 전표 입력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9월 21일. 자, 우리가 주어야 할 외상 매입금이라는 겁니다. 그걸 차변을 없애주는 거죠. 외상 매입금 태평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뭘 준다고?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주면 입력 완료. 자, 이건 거래처 지워주고.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3번 9월 30일 당사는 9월 16일부터 창고를 임차하고 있으며 월 임차료 1일부터 말일까지 이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하는 월 임차료는 300만 원이랍니다. 그러나 9월분 임차료 해당액은 월 임차료의 50%라고 그러네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답니다. 뭐 이런 게 복잡하게 막 나와 있지만 별거 아니란 거죠. 뭐 이게 미지급 비용 이런 건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한 달치 임차료가 300만 원인데 보름치니까 16일부터니까 9월 16일부터니까 15일치겠죠. 그래서 50%란데요. 월 임차료의 50%. 그러면 뭐 300만 원 나누기 2 하면 되죠. 150만 원만 임차료를 한 비용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조금 못 보던 지문이라 특이하게 보일 뿐 어려울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자, 9월 30일 분께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하자는 거죠. 임차료.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인식하고요. 150만 원 인식하자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 현금으로 지급하겠답니다. 그러면 사업 대변 해놓고 현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됐죠? 150만 원. 그러면 완료. 4번 봅시다. 10월 8일 총무부 최호순 과장은 10월 3일에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답니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할 것 다 제시해줬네요. 조회도 할 필요 없다. 가지급금 50만 원 줬답니다. 그러면 조회 굳이 안 해도 바로 분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한번 구경해 봅시다. 10월 3일 어떻게 되었었는지. 10월 3일에 어떻게 분기했었는지. 그냥 우리가 아는 회계처리한 모양이다. 거래처는 입력 안 했네요. 최호순 과장한테 줬는데 거래처는 따로 입력 안 하고 이렇게 50만 원 출금 전표 끊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지금 차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없애면서 정식 계정 과목으로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대변으로 그 가지급금을 없애주자는 거죠. 50만 원을. 그리고 여비교통비로 인식하자고요. 여비교통비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로 기록해 주자고요. 이 금액 합하면 얼마입니까? 24만 원, 5만 원, 20만 원, 49만 원 되겠네요. 49만 원. 자, 그러면 차액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만 원. 마이너스 차액이 마이너스면 뭐가? 대변이 지금 더 큰 상황. 그러면 차변에 기록해 줘야 되겠네. 차변에 뭘? 현금을. 그러면 어떻게? 49만 원 쓰고 만 원 남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겠죠. 자, 3. 차변 현금 만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정산했다. 됐죠? 그래서 전형적인 가지급금 정산 문제였다라는 거죠.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5번 봅시다. 10월 15일 거래처 영남상회로부터 외상매출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거래입니다.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자, 대변으로 보내면서 외상매출금 영남 상회에 대한 외상매출금 150만 원을 차감시켜주면서 대변으로 대신 차변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자산에 들어왔겠지. 현금으로 50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현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영남상익은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3분의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됐죠? 자, 1000만 원. 자, 금액이 잘못 입력됐었네요. 이게 1500만 원인데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맞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6번 10월 17일 일제 자전거의 받으럼 1200만 원을 자,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료 발생했다. 추심료 등장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으러움을 만기가 돼가지고 현금으로 바꾼답니다. 현금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래은행에 맡겼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추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추심에 따른 수수료 비용 발생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됐죠? 수수료 비용 발생한다. 그거 알다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자, 단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자고 그러네요. 원래 받을 엄이면 일제 자전거 이렇게 거래처 등록돼 있을 텐데 그 거래처 입력 생략하자입니다. 그럼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10월 17일 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엄을 일단 없애야 되겠지. 받을 엄. 원래 거래처 일제 자전거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 입력 생략하래. 그럼 넘어가자고. 일단 넘어가고 금액이 얼마? 1,200만 원이네. 1,20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대신 차변에 뭐 핵심이 뭐다? 수수료 비용. 뭐에?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831번 수수료 비용을 인식하자. 이게 키였죠. 얼마? 금액은 얼마? 3만 원이래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 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3만 원. 됐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차액 11970,000만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겠죠. 당좌 예금. 그리고 플러그니까 그대로 입력됩니다. 그럼 엔터키 치고 넘어가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추심에 관한 회계 처리 나왔다. 자, 눈으로 확인하시고 7번 11월 8일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 자, 뭐 우리 직원 결혼 축의금 뭡니까?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그것만 알면 풀 수 있겠네.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청첩장을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뭐 이거는 우리 회사 내부적 통제적 목적이고 어쨌든 현금으로 주었다. 복리후생비를 50만 원. 됐죠? 11월 8일 현금으로 줬다. 50만 원 줬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811번 처리하면 끝. 자, 됐죠? 8번 12월 12일 태백 상사에 자전거 부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1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대요. 뭐? 계약금인데 뭐 판매에 대한 계약금, 우리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돈으로 받았다. 뭐 선수금 계정 과목 쓴다.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죠.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 되겠네요. 그게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12월 12일. 12월 12일. 자,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대.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50만 원 들어왔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변에 선수금으로 어디에 대한 태백 상사에 대한 선수금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이러면 완료.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뭐가 출제되는가 봅시다. 2월 22일 전표 열어볼까요? 2월 22일.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보니까 구로 가방에 상품 매출 시 현금 지급한, 자 봅시다. 현금 지급한 당점 부담의 운반비인데 무슨 운반비? 상품 매출할 때 발생한 운반비. 뭘로 처리한다고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판매관리비로. 우리가 매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 우원가에 포함한다. 근데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게 키였죠. 그게 출제됐네요. 운반비 4만 원이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 볼까요? 자, 이게 외상 매출금이 지금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자, 상품 매출했는데 300만 원 매출했는데 이게 3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이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3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운반비란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 3030000이 아니고 그냥 300만 원만 인식되었어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대신 3만 원에 대해서는 차액 3만 원에 대해서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어야 된다. 운반비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로 처리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됐죠? 저기는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수정이 완료되었다는 거죠. 전표 번호 일치하고 하나의 전표이고 차변 대변 합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수정이 완료되었다. 자, 2월 13일 분기해 봅시다. 2월 13일 12월 13일이네요. 12월 13일. 자, 이렇게 가지급금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분계되었습니다. 현금이 45만 원 나가고 대신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45만 원이 가나 오피스의 외상 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현금이 45만 원 나와가지고 나갔는데 현금 45만 원 나간 건 확실한데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가 부채로 잡고 있던 외상 매입금을 준 거래요. 그러면 차변에 뭘 기록하라고요? 외상 매입금을 없애주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죠? 가나 오피스에 대한. 그럼 이거를 출금 건드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만 외상 매입금 어디에 대한? 가나 오피스에 대한 외상 매입금 이렇게만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요 불분명 가지급 이런 건 지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정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6번 봅시다.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기말 수정 분계 중에서 뭐가 출제되었는지 볼까요? 1번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은 마이너스 28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도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랍니다. 보통예금이. 그러면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왼쪽이 내 자리죠. 왼쪽이 내 자리인데 금액이 마이너스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 이 분계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좌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이하게 기말 수정 분계 문제인 문제 6번으로 지금 출제되었다 일 뿐이죠.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못 풀 일은 없다. 자, 자산인데 마이너스니까 이상하잖아 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을 분계를 넣는다. 그래서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대신 대변에 비니까 대변을 뭘로 기록한다고요?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보통예금인 그 상태가 그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변인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이 되게 돼버리죠. 자, 그렇게 분계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을 일단 넣어줘. 마이너스잖아. 지금 이상한 상태니까 보통예금을 얼마? 280만 원 기록해 주는 거지. 그리고 대신 대변에 뭐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주자는 거죠. 자, 근데 단기 차입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겠죠. 국민은행. 그리고 보통예금에 대해서도 거래처를 기록해 달라라고 지금 제시했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통예금에 대해서도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입력해 주면 입력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1번 완료. 2번 당기분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고 비품 감가상각비는 64만 원이다. 자, 전형적인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봅시다.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요.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거래처는 지우고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랍니다.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64만 원이랍니다. 자, 됐죠? 그러면 대변 합계액이 차변으로 기록되겠지. 차변이 뭘로?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818번을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플러그로 입력되니까 엔터키 치면서 넘어가면 전표 입력 완료. 3번 기말 매출 채권의 1%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전형적인 대손충당금 문제고요. 4번 한꺼번에 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실제로 창구를 실사해 보니까 530만 원이더라. 자, 전형적인 매출 원가 문제죠. 매출 원가. 자, 봅시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보십시다. 12월 31일. 자, 저는 필기를 할 거니까 저보다 빨리 푸실 수 있겠네요. 자, 직접 후닥닥 빨리 푸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있습니다. 1% 설정이랍니다. 그러면 800으로 만들고 싶은데 85,000원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요? 800 마이너스 85,000원은
764800, 764800원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738000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63,000원이 이미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요? 738000 마이너스 63,000원은 675000, 675000원. 자, 이걸 추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764800, 764800, 675000 두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습니다. 764800, 675000을 살짝 적어 놓고요. 좀 이따 일반점포 입력해 보자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차변에 집계된 판매 가능 금액이 127600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 창고 뒤져보니까 얼마였다고요? 530만 원이랍니다. 530만 원. 자, 얼마를 줄여줘야 됩니까? 그러면 127 600000 마이너스 530만 원. 맞죠? 530만 원은 122300000만큼 줄여주면서 매출 원가로 인식해야 되겠죠. 122300000만큼. 그죠? 그래서 이 금액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습니다. 됐죠?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점포 입력으로 해보자고요. 675000. 자, 금액 확인했고,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살짝 적어놨던 금액 얼마입니까? 764,800원. 그리고 대변에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입니까? 아까 살짝 적어놨던 금액 675000, 675000. 그리고 대변 두 개 합계액을 차변으로 대손 상각비,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835번으로 입력하면 완료.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는 3번 차변해서 상품 매출원가 451번. 자, 451번을 그렇게 해서 금액 살짝 적어놨던 금액 122300000 입력하고요. 대변에 상품을 차감시켜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자, 조회, 새로 고친 버튼 눌러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849800. 자, 맞죠? 1% 설정된 거 맞고 738000. 자, 입력된 거 맞다는 거죠. 1%씩 입력 잘 됐구나 확인했고, 상품에 대해서는 차변에 얼마만 남았다?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인 530만 원이 차변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입력 잘 돼 있다 확인했고 닫읍시다. 자, 마지막 조회 문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문제 7번 조회 문제입니다. 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키워드 뭐일까요? 6월 말 현재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 보면 되겠죠. 합계 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봐도 되겠다. 그죠? 자,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금액 6월 말 현재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랍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 금액 얼마입니까? 대변에 있겠죠. 88806,600 이거 답변하면 됩니다. 그죠? 1번 답은 88806,600원 이렇게 하면 1번 정답 되겠다는 거죠. 자, 2번 봅시다.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계정과목 코드와 금액은 자, 1월부터 6월까지 즉 6월 말 현재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6월 말 현재의 금액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이런 거 묻는다. 일정 시점이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상반기의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6월 말 왜? 1월부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 보면 되고 또는 일정 기간으로 볼 수 있죠. 1월부터 6월까지의 일정 기간의 이렇게 본다면 뭘 볼 수도 있다고요? 일개표, 월개표를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둘 다 어느 걸 봐도 상관없다. 자, 뭘 볼까요? 둘 다 봅시다.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를 먼저 한번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로 먼저 볼게요. 일개표, 월개표로 1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일단 보자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차변에 쭉 있을 텐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계정 과목과 코드 금액은 두 번째로 많은 거 뭡니까? 제일 큰 거는 급여고요. 두 번째로 큰 거 뭡니까? 두 번째로 큰 거는 접대비가 큰가요? 두 번째로? 아니네. 수선비가 더 크네. 수선비가 더 크죠? 자, 첫 번째는 급여고 두 번째가 수선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선비 7013900원 하면 되고 수선비에 대한 계정 코드도 알아봐 달라고 그랬죠. 계정 코드는 더블 클릭하면 뭐 수선비에 대한 계정 코드 나오죠. 상세한 원장이 나오니까 상세한 원장 위에 계정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 클릭하면 이 계정 코드 0820 수선비 이렇게 답변하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방금 봤던 금액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잠깐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7013900이었다고요. 자, 더블 클릭하면 7013900 여기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 820 수선비 이렇게 답변하고 금액은 7013900 이렇게 답변하면 2번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7013900. 자, 3번 봅시다. 상반기 중 자,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월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키워드가 뭘까요? 가장 많았던 월. 자, 이게 키워드네요. 자, 1월은 얼마고 2월은 얼마고 각 월의 금액이 적혀 있는 거 뭡니까? 총 계정 원장이죠. 총 계정 원장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해 봅시다. 총 계정 원장 열고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조회하고 뭐 계정 과목 전부 다 엽시다. 전부 열어가지고 어떤 계정 과목 찾으면 될까요? 상품 매출에 대한 거 뭐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찾으면 되죠. 401번 찾으면 되겠죠. 401번 상품 매출 거래.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니까 오른쪽 대변에 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1월 얼마, 2월 얼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달은 언제다? 자 봅시다. 1월부터 6월 중에 제일 많은 달은 언제입니까? 4월달이 제일 크죠. 4월달. 4월 적고 금액은 얼마? 7920000원 이렇게 적으면 7920000원 이렇게 적으면 정답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3번까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7번까지 완료했고요. 자 이번 50회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문제들 뭐 출제되었습니까? 돌이켜보는데 자 토지 구입 거래 나왔습니다. 토지 구입 거래 전형적인 거래 토지 구입할 때 뭐 이렇게 끼어서 나옵니까? 취득세, 부대 비용으로 그 취득 원가로 가산한다. 취득세 나왔고요. 그리고 그 토지를 취득하면서 나중에 줄게 했다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 부분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압 수표를 자 우리가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자기압 수표를 주었다. 이렇게 될 때는 뭐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거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그 추심료 받을 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되어서 추심했던 거 출제되었습니다. 추심되었다. 그러면 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거 출제되었다. 그거 한 번 더 되새겨보고요. 그리고 운반비 매출할 때 운반비가 발생하면 그거는 운반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 그거 출제되었네요. 자, 그 정도가 자주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